이번 시간에는 용해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용해도라는 것은 우리가 용해되는 정도를 말하는 건데, 우선 용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물에다가 설탕을 녹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물에다가 뭘 녹인다? 설탕을 녹여서 설탕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설탕을 녹아 들어가는 과정,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용해라고 이야기해요. 용해시킨다라는 말 들어봤지? 용해시킨다는 말 들어봤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용해라고 얘기를 해. 자, 이때 물처럼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매라고 이야기하고, 설탕처럼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용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때 용질과 용매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수용액 이야기 들어봤죠. 수용액은 뭐냐면 이렇게 물처럼 용매가 물일 때 물 숫자를 써서 그걸 우리는 수용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설탕이 이 안에 녹아 들어가잖아, 그치? 이렇게. 자, 이때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하고, 이때 용해도가 바로 이 용해를 쓴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일까? 용해도라는 거는 바로 다시 이야기하면 용해되는 정도를 말해. 그러니까 얼마나 잘 녹느냐, 이 용매 안에 얼마나 더 잘 녹아 들어가냐,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우리는 용해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용해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고체를 녹이는 과정을 보통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고체 용해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고체 용해도의 정의를 정해야 되거든. 용해도 정의가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어떤 어떤 용질이 용매에 녹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용질이 이 용매에 녹아 들어간다. 용매에 녹아 들어간다 했을 때, 요 들어가는 용질의 양이 녹아 들어가는 정도잖아. 용에 녹아 들 텐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양의 물에다가 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고체 용해도를 따질 때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용매 100g이 기준이에요. 특히 보통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물로만 용매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 물 100g이라는 양을 기준으로 해놓고 이 물 100g이라는 양 중에 이 용질이 과연 얼마나 이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최대로 녹일 수, 무한정 녹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최대로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양, 요걸 우리가 용해도라고 해. 요걸 말로 표현해 볼까?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말로 표현해 보자. 자, 용해도라는 게 무엇이냐? 용해도라는 거, 자, 어떤 온도에서 어디에 물 100g에 어떻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용질의 그람 수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어디에 물 100g,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물질이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 A라는 물질의 용해도를 알려줬어요. 자, 용해도가 자, 1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만약에 15였다. 자, A라는 물질의 용해도가 15다.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림을 생각해봐.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아, 용해도가 정의 자체는 뭐냐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가 바로 뭐다? 용해도를 말하는 거니까 이 A의 용해도가 15라는 말은 어디에? 그렇지, 물 몇 g에, 물 100g에 A라는 물질이 최대로 몇 g 녹을 수 있다? 15g 녹을 수 있다. 누가? A가 이 안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 10도씨의 물에.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용해도가 정의하는 게 뭐냐? 아, 용해도가 15다 이 말은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다? 15다 이 말이야. 이해됐죠? 자, 이것을 어떤 그래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온도에 따라서 보통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가로축은 온도고 세로축에 이제 용해도를 정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의 용해도 단위는 뭐냐면 그램 퍼 물 100g이라고 써 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란 뜻이에요. 야, 근데 어떤 용해도 곡선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더라. A라는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생겼더라. 그러면 이 용해도 곡선은 뭐냐면 바로 이 온도, 만약에 10도씨라는 이 온도에서 용해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얼마냐면 15였다. 그럼 여기 찍히겠지, 그치? 1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15다 이 말이거든. 자, 그리고 만약에 20도씨가 됐어. 20도씨가 됐을 때 여기에 용해도가 얼마냐 봤더니 만약에 30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의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들을 점 찍을 수 있잖아. 이 점을 다 연결한 게 뭐예요? 곡선이 나오겠지? 이 곡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해도를 나타낸 곡선이다. 이 용해도 곡선이 의미하는 걸 알아야지. 자, 여기 10도씨에서 여기 15라는 용해도를 갖고 있는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자,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얘는 물 100g에 용해도가 15란 얘기는 A가 지금 최대인 15g이 녹아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고, 이게 최대란 거죠. 최대. 더 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20도씨에서 만약에 여기 이 점이 말하는 거, 설명하는 건 뭘까? 얘는 20도씨의 물 똑같이 물 몇 g에? 100g에. 얘는 20도씨가 물이 되겠죠. 자, 20도씨의 물 100g에 용해도가 얼마야? 30이죠. 이 얘기는 A가 지금 최대 3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얼마 녹아 있다? 최대 30g 녹아 있다 이 말이지. 더 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용해도 곡선에 있는 이 점들은 최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이 다 꽉 차 있는 상태를 연결한 선이 되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은 꽉 차서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곡선, 이 용해도 곡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전부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최대로 꽉 차 있는 포화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화 상태.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 빨간 점이 있다. 이 빨간 점이 있는 상태는 우리가 말로 설명하면 뭘까요? 얘는 얘도 뭐냐면 20도씨의 물인데 물 몇 g에 용매 100g 똑같잖아, 그치? 이 물 100g에 얘는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는 거예요? 최대 30, 용해도 30이니까 최대 30g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는 거예요? 15g 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15g이 더 들어갈 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20도씨의 물 100g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이만큼인데 지금 현재는 요만큼 들어있으니까 앞으로는 요만큼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아직 꽉 찬 거야, 안 찬 거야? 안 찬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태는 무슨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덜 찼다, 불포화 상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우리가 무슨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불포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반대로 여기 위점에 여기 이 빨간 점, 여기 위에 있는 점을 생각해 볼까요? 자, 이 위에 있는 점은, 자, 여기가 만약에 50이라고 한번 해보자. 50.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건 똑같이 물 100g인 100g인데 물 100g인데 100g에는 최대한 지금 얼마 녹을 수 있어? 30 녹을 수 있잖아. 30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어? 50 들어있다는 거지. 최대 30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 들어있어? 50 들어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미 녹을 수 있는 양을 어떻게 했어? 초과해버렸죠. 초과해버렸어. 이만큼 양을 초과해버렸어. 그러니까 얘는
더 녹을 수 있는 양은 30인데 최대 30인데 50, 20만큼이 지금 더 녹아있기 때문에 이 20만큼은 더 이상 녹을 수 없고 다시 고체 상태로 돌아와야 돼. 우리는 그걸 석출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고체 상태로 돌아와야 되거든. 이렇게 이 위에 있는 상태, 이 용해도 곡선의 위쪽에 있는 상태는 포화를 넘어선 상태죠.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포화를 넘어섰다, 그래서 과포화 상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의 용해도 곡선에서 용해도라는 것은 물 100g이라는 기준에 최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의 양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용질의 양을 점을 찍어서 온도에 따라서 이 점을 이어준 곡선이 바로 무슨 곡선이다? 용해도 곡선이 된다. 용해도 곡선이라고 하고, 용해도 곡선에서 용해도 곡선의 위치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포화 상태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위치한 점들은 불포화 상태다. 이 위쪽에 위치한 점들은 과포화 상태다. 아래쪽에 있으면 더 녹을 수 있는 거고, 위쪽에 있으면 너무 많이 녹아서 다시 고체로 석출돼야 되고, 이 포화 상태에 있는 점들은 꽉 차서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용해도 이해됐죠? 기본 개념. 이게 용해도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여기서 참고로 그러면은 왜 고체가, 여기 이제 교과서나 책에서는 이건 설명 안 해주는데 이유를 알고 가면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잖아요. 왜 고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느냐. 자, 보통 대부분의 고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증가해요. 이거 설명해 줄게요. 이유를. 용해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물을 예를 들어 볼게요. 용해된다는 건 뭐냐면, 이 물 분자, 물 안에 어떤 물질이 녹아 들어간다는 건데, 물이라고 하는 분자는 이렇게 산소와 수소가 이루어진 이런 분자로 되어 있거든. 이런 분자로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물질이 녹아 들어간다는 것은 이 물 분자에 둘러싸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둘러싸이면서 계속해서 요 입자들이 물 분자 사이사이로, 물 분자 이렇게 그냥 동그랗게 그릴게요. 이 물 분자가 이 입자들을, 들어가는 설탕 입자나 소금 입자나 이런 입자들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 사이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투명하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고체 분자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자,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고, 에너지를 얻으면 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활발해지니까 이 물 분자 사이사이로 잘 끼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끼어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잘 녹는다. 용해도가 어떻다? 증가한다.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기체 같은 경우는, 여기 또 궁금한 거, 그럼 기체의 용해도는 다르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달라요. 기체의 용해도는 오히려 온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기체는 압력 영향을 받는데 압력이 높을수록 이 용해도가 증가해요. 용해도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온도만 보자면 고체와는 정반대란 말이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기체 분자는 고체 입자와 운동이 좀 달라. 어쨌든 이 고체가 용해도가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증가하는 이유는 이렇다는 거고요. 물질마다 용해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곡선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용해도 곡선의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용해도가 나와 있는 이게 대표적인 용해도 곡선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질산, 칼륨 같은 애들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용해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애가 있고, 염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도 그렇게 용해도가 많이 증가하지 않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이렇게 용해도가 온도에 따라서 다 달라. 그러니까 물질의 용해도는 물질마다 달라지는 물질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수도 있다.
근데 대부분 고체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건 기본적인 개념만 오늘 다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용해도가 문제에 접근하는지는 이제 차차 다음 차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용해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